우리 서울에서는 교육의 3대 진짜 지역 아닙니까? 대치동하고 중계하고 그다음에 목동인데 목동에서 아시다시피 거의 2만 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이제 목동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목동 아파트들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근데 실거주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목동에서 현재 전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실수요자로 현재 매수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정말 신고가들이 최근에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단지들이 다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서도 55평이 27억까지 최고가 했던 게 29억 5천에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됐고요. 뭐 5단지, 그 다음에 7단지, 13단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신고가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다른 단지들 역시 거의 이전의 전 고점에 다다르는 시세만큼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신고가가 될 만큼 이게 거래가 많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있는 38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2022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21년도부터 22년도 하게 되면서 22년도에는 좀 큰 폭의 거래가 감소했고 이 지역에 재건축 열풍이 불게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안전진단이 통과를 하면서 최근에 2023년에 271건 거래가 됐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제 385건을 넘어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지들 중에서 지금 목동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271건이 요즘 같은 때 거래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 화랑기 2021년부터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잠실에 앨리스라고, 엘스 네. 리센트하고 세 개 단지를 합치면은 15,000세대거든요. 네. 거기가 이 271건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271건이라면은 목동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실수요고, 네. 이거는 투자 대상 물건이잖아요. 네. 지금 서울이 투자 대상 물건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는 진짜 목동이 뜨겁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왜 목동이 이렇게 뜨거웠는지하고 이 목동이 이렇게 뜨거우고 난 다음에 어디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갖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목동이 이렇게 뜨거워진 거는 일단 올 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들이 거의 11개 단지가 통과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규제지역까지 해제가 됐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6단지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를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목동에 있는 단지 중에 6단지, 5단지, 4단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회대로로 통과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인천 쪽으로 갈 때,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단지가 이 단지다 보니까 이런 랜드마크성 50층, 40층대에 있는 재건축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목동에 있는 다른 단지 주민들도 야, 우리 아파트도 앞으로 고층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한껏 생기게 됐고 여기에 목동을 보게 되면 목동은 현재 전용 면적이나 여기에 대지 지분 면적이나 얘네들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여기는 사업성도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죠.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내가 18평이다 그러면 대지 지분도 거의 18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국회대로 지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신월 IC에서부터요 안양천 있는 요 라인 끝까지 거기까지 이제 공원화가 진행이 되고 이 공원화가 된다면 2025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4, 5, 6단지, 7단지들은 우리 앞에 공원 생기게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목동에 관심이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동하면 인터넷이나 각종 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항상 거론되는 게 목동이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느냐, 목동이 반포나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잠실을 넘어설 수 있느냐. 최상급지 하면 최근에 새로 진입한 얘도 신입생이에요. 그렇죠. 성수동.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기존의 장학생들, 압구정. 그죠? 이제 반포, 기존 장학생들. 그 다음에 얘는 편입 오자마자 대박 친해져. 한남. 재건축이 아닌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이천동. 이천동. 그 다음에 여의도 재건축도 이제 막 구상하는 아이고. 이제 새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이제 전화기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급지 라인이 연결되느냐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울의 가장 비싼
서울의 최상급지가 연결이 되냐, 목동이 과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최상급지 아직 잠실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 잠실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급지는 맞는데 최상급지냐 아니냐, 30억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목동이 최상급지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한강변들, 네. 여기가 무슨 동이죠? 양산동, 양평동. 양평동과 강산동. 강산동이 최상급지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영등포 한강변 쪽이 여의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위쪽으로 해서 마포까지, 물론 요즘 뭐 원으로는 나중에 국제 업무지가 되면 당연히 최상급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마포 쪽, 그죠? 마포 쪽이 최상급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 새롭게 우리가 요 당산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요 건너편 합정동, 마포 요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라면 말 못해요. 목동이 지금 제일 저렴한 게 15억이잖아요. 전세는 5억이고,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억을 갖다가 재건축 될 때까지 뭐 7년, 뭐 7, 8년을 투자하세요라고 말하기엔 좀 쉽지 않죠. 근데 목동이 재건축이 돼서 여기가 최상급지가 되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역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돼요. 항상 그래 왔어요. 성수동이 최상급지가 되니까 이 중간에 끼었던 요 옥수동이나 이런 데들이 또 확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한남동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흑석동도 그렇고. 네, 흑석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선유도 쪽하고 당산역 쪽. 그렇죠. 그 다음에 건너편에 합정 상수동 쪽. 상수동. 그 다음에 요 마포 쪽하고 원효로 쪽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 안 됐다를 이제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그리고 최상급지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1급지 정도 될 수 있는 곳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도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그만큼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을 들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다면 좀 더 확실하게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여의도 재건축까지가 최상급지니까 딱 보게 되면 당산동이나 합정동이나 이런 선유도나 이런 지역들이 그냥 외곽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밖에서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밖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위치는 되게 좋아요. 개발됐을 때 가치도 좋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여의도 밖에 있다 보니까 그냥 외곽일 뿐인데, 목동 재건축이 지금처럼 되고 가격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결국 20매덕 주고 샀기 때문에 완성이 됐을 때는 30매덕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30평형대가 이제 거의 30억 가까이를 찍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목동이. 네. 그럼 목동 사람들은 우리 이 금액 이하로 못 팔겠어. 그 금액에 있는 사람만 들어와. 이게 여러분들 목동이 그렇게 비싸지겠어 뭐가 아니지만 그냥 그들만의 니가 또 그 사세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세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제 그 동네 그렇게 돼버려요. 반포도 그렇게 됐었고, 그죠? 성수동도 그렇게 됐잖아요. 성수동도 아무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딱 됐잖아요. 그 사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이 이제 그렇게 딱 돼버리고 난다면은 기존의 선유도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뭐 마포 밤섬 쪽이 갑자기 이 상급지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중간은 어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중간 지역들이 여기는 개발이 될 수 없는 조건인데, 노후도가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금액도 외곽 쪽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목동이 만들어지면서 최상급지 상급지 사이에 낀 지역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세가 점점 올라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개발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금액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동 아파트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당산동이나 양평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도심이라는 곳이 있고 강남이라는 곳이 있고 여의도라는 곳이 있어서 이걸 3도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직접적으로 도심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워낙 비싸니까 차선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요 사이에 해당되는 곳들이었잖아요. 마포, 흑석동, 그다음에 옥수 구모동
이런 지역들이 보면 가격이 최상급지의 그 다음 순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용산인데 도심이라는 거와는 좀 구분되지만 최상급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산에서 개발되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최상급지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가 될 거고,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미 최상급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이 용산이라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일단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슷한 투자 자금이 드는데 용산 아닌 곳과 용산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용산이 이제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용산에 들어가는 자금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지역, 용산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곳들이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여기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신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청량리 일대라든지 왕십리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번져 나가게 될 거고, 마포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은 합정동이나 상수동이나 이럴 때 상수동, 합정동 일대가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입지하고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박종희 님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어느 지역이 시세가 높을까요?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당연히 흑석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흑석 쪽에 더 가져가지만, 앞으로는 여의도하고 용산 가까운 노량진 쪽이 이 지역 안에서도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비쌀 것 같아요. 저는 노량진 노량진 뉴타운이 평지잖아요. 예, 언덕이 그렇죠. 많지 않고,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살기가 흑성 뉴타운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 전체가 완성이 되면은. 근데 부동산은 지금 살기 좋은 걸로 치면 경기도 외곽 쪽이 더 살기 좋아요. 자연도 좋고,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되게 가깝고, 네. 되게 깨끗하잖아요, 동네가. 그죠? 밥집 맛있는 데도 많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집값이 서울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포 옆에 흑석, 노들섬 이천동 앞에 흑석, 한강이 보이는 흑석. 노량진은 한강은 안 보이잖아요. 네. 굉장히 일부 보일 수 있어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다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흑석이 보이는 언덕이기 때문에 보이는 조망이라든지 어떤 반포 옆에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노량진이 아무리 환골탈태를 하더라도 넘어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동이 아닌 이상. 부동산은 좀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는 데는 20년,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중근님 마포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하네. 용산 여의도 개발되면 그 후광이 바뀌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마포가 용산의 후광 효과가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용산도 지금은 쌉니다. 그러니까 후광을 보지 마시고요. 네. 후광을 빛을 발하는, 광을 보시죠. 그렇죠. 광을. 반사돼서 하는 위성이 아니라 음. 태양에다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별에다가. 그리고 그 목동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찍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목동이 아닌 중간에 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재건축 좋은 건 누가 모르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최상급지 내에서도 소규모 개발이 될 수 있는 곳,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곳, 또는 재개발만 쳐다보지 말고 재개발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재개발이 되지 않지만 저평가돼 있어서 아주 고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월세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지금 시기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최상급지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꽉꽉 채웠으니까, 더운 날씨지만 오시면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좋은 내용으로 꽉꽉 채워진 세미나 들으시면은 힐링도 되시고 피서도 되시는 그런 일거양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커피도 드리고. 그리고 안중근님이 채팅을 올리신 게 용산의 이제 조정지역이라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용산, 강남, 사실 지금 4군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이게 규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 안에서 아마 주택이 한 채나 두 채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취득세 중과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세미나 오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도 알차게 준비해서 세미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